안녕하세요. 노 차장입니다. 오늘은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고용지표, 부동산 분양 이야기까지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사이트에 가시면 매월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참 친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주지 않거든요. 경제지표를 보실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대부분의 수치는 전년도에 같은 달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로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 상승했는데 그중 전기가스 수도가 23%, 공업제품이 5.9%, 서비스가 4.1% 올랐고 농축수산물이 0.3%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전기가스 수도가 가장 큰 폭을 올랐고 가중치를 고려한 기여율로 보면 서비스 물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7%였으니까 11월에 5%면 물가 상승이 엄청 둔화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난 2021년 11월 물가가 크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발생한 기저효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인데 2021년 11월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한파로 채소값이 급등했습니다. 배추값이 전년 대비 50%나 올라서 김장하기가 겁난다거나 햄버거에 상추를 넣을 수 없다는 등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2021년 11월 물가가 워낙 높았다 보니 올해 11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님도 말씀하셨죠? 11월과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낮게 나올 수 있다고요. 하지만 기저효과가 지나가고 내년 초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좋은 상황이니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긍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미국 고용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비농업 고용지수는 고용과 해고 또는 퇴직을 합쳤을 때 고용이 많으면 플러스, 해고나 퇴직이 많으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조금씩 막대기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측치보다 계속해서 더 높은 숫자로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유명 테크 기업들의 감원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왜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산업별 고용자 수 증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의 최근 3개월 누적 고용자 수 증감을 보시면 교육과 헬스 서비스, 레저와 접객 부문에서 고용자 수가 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 운송 부문은 고용자 수가 줄어들거나 제자리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판매 데이터에서 그림과 같이 가전과 전자기기 같은 제어의 판매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부문의 고용자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꾸어 말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가 줄지 않고 노동력은 부족하니까 사람을 계속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페이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올해 들어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작년 말 대비 4.5% 상승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 서비스업 소비가 위축되지 않으면 물가 상승의 연결고리를 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가 위축되려면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모아놓은 저축을 소진해야 합니다. 고용이 강한 만큼 올해 들어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개인 저축률은 크게 줄어 곧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어려운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으로 인해 저축률이 다시 증가한다거나 하지 않는지는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저금리 기조 속에 글로벌 주택시장이 동반 상승하였듯이 기준금리 상승으로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아직까지 고점에서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미국보다 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경색되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가운데 이번 주 서울에는 수천 세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의 성패는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경착륙할 경우 건설사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물가지표와 고용지표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노차장이었습니다.